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 이제 위치 벡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모든 벡터의 시점을 이라고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 위치 벡터라는 것 자체는 그냥 시점이 원점인 벡터는 다 그냥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이게 요 위치 벡터 이야기. 어렵게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끼워 넣을 수 있겠지만은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하세요. 위치 벡터라는 거는 시점이 원점인 벡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점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교좌표계 내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것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위치 벡터라고 한다. 그리고 벡터라는 것은 크기를 가지죠. 여기는 요 크기요. 이 위치 벡터의 크기는 일반적인 벡터의 크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시점, 총점. 그럼 이 크기 어떻게 됩니까? 3차원이든 2차원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쪽 간의 거리를 그냥 재면 되죠. 즉,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을 해서 자, A, B인 녀석의 위치 벡터. 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3차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3차원도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 루트 붙인 거. 그게 이제 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평면 위에서의 벡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A, B 정도만 가지고서 지금은 이야기를 갖다가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벡터에서 덧셈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건이 뭐였어요? 시점이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위치 벡터들은 시점이 전부 다 원점. 그러니까 덧셈이 정의가 되겠죠. 그 더하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 있는 A 벡터, B 벡터가 있고요. 이 둘의 덧셈을 할 때는 얘를 이쪽으로 옮겨놓고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요. 사실 이 벡터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벡터들이 이어지는지를 갖다 보는 게 좀 머리가 아플 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A 더하기 B는 그나마 이렇게 보는데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될까? 이거 머리 아픕니다. 그럴 때는 꼬리 물기 형태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좀 제일 편해요. 자, A에서 이쪽으로 가져왔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B면 방향이 반대일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더하기니까 A에서 B, B에서 이제 A에서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B로 이렇게 가서 양쪽으로 잇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 같은 경우면은 이게 이쪽으로 갈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같은 거리만큼 반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평행사변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평행사변형보다는 꼬리 물기 형태로 이렇게 위치 이동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벡터 합을 갖다 계산할 때는 조금 더 쉬울 것이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단위 벡터. 단위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그냥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주어져 있는 이 단위 벡터들은 아주 여러 개가 있겠죠. 얘만 하더라도 길이가 1인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한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1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들을 갖다가 위치를 다 모아놓으면은 원이 나오잖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벡터 체계를 갖다가 이용할 때 기준으로 삼고 싶은 녀석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표준 기저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준 기저 벡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일단은 단위 벡터래야 돼요. 즉 크기는 무조건 1입니다. 그리고 이 기저 벡터 둘은 기본적으로는 수직 관계에 있고요. X, Y축으로 표현이 될 때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거 하나, 이쪽으로 가는 거 하나를 잡는데요.
x축이랑 평행한 표준 기저 벡터로서 1,0을 y축이랑 평행한 녀석으로 0,1을 갖다가 각각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i, 얘는 j라고 보통 씁니다. i, j. 만약에 3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k입니다. 왜 k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i, j 쓰고 난 다음에 알파벳 고르다 보니까 k가 나온 거고, 쓸 때 이거 벡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워낙 기준이 되는 거라서 자주 쓰다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은 판서를 하던가 뭐 글을 쓸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으면은 보통은 요 위에 IJ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빼먹습니다. 그냥 빼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 같은 경우는 복소수 I랑 헷갈릴 염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벡터를 다룰 때 벡터 안에 들어가는 스칼라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은 복소수까지 등장을 시키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그 아주 당연한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벡터가 지금 위치 평면 벡터라고만 하더라도 이 벡터 그대로 쓰면은 2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2차원 안에 표현되는 녀석이 복소수가 들어가면은 표현되는 녀석이 복소수니까 2차원이에요. 그럼 2차원짜리 두 개이기 때문에 벡터 자체가 4차원을 나타내 버리거든요. 다루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모든 이 지금 벡터 해석과 지금 우리가 하게 될 과정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스칼라라고 그러면은 실수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가 복소수 i랑 헷갈릴 염려는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복소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범위는 일단은 실수가 스칼라의 한계가 되는 벡터를 갖다 다룬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표준 기저 벡터라는 건 그래서 i라는 녀석이고요. 좀 강조하려고 화살표 붙인 겁니다. 이 녀석을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하면은 1,0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벡터라는 걸 좀 강조하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쓰고요. 자, j는 0,1. 3차원으로 가면 조금 더 또 얘기가 달라지기는 하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음에 개념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봐둬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여기서 뭐 I, J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쪽에 I 쪽이 수평 성분이 될 거고 J가 수직 성분 뭐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모양을 갖다가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